아침 주방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오늘도 당신을 맞이합니다. 손에 익은 머그컵을 들고 창가에 서서 천천히 한 모금 떠넣는 그 순간 당신의 시선은 무심코 어제 빛에 남아있던 머리카락을 떠올립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거칠어진 모발 그리고 밤마다 살짝 따끔거리는 두피.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용히 불안해집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거의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원래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하나의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두피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너무 오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두피는 얼굴보다도 훨씬 빨리 노화합니다. 목은 아래 색소세포는 스트레스 건조 혈류 저하에 가장 민감하고 조금만 약해져도 흰머리 빠짐 가려움으로 바로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두피가 보내는 작은 SOS를 늘 놓칩니다. 가끔은 샴푸가 잘못됐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치지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수십 년 동안 가족에게만 조용히 알려준 비밀이 있습니다. 그저 매일 마시는 커피에 이것을 섞어 두피에 바르기만 해도 약해진 모근이 다시 힘을 얻고 흰머리 속 색소가 깨어나며 따가운 가려움이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처음 들은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커피에 이런 힘이 있다고요? 내 커피 자체가 아니라 커피 속 카페인 플러스 한 가지 식물성 성분이 만날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색소세포와 모낭세포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조합이죠. 학계에서도 완전히 의견이 하나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진은 효과가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피가 다시 따뜻해지고 모근이 힘을 찾고 7일 정도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들을요.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두피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날 손끝만 스쳐도 따끔거리는 날머리를 감고 말릴 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모아버리던 날들. 그런 순간은 늘 불안하지만 누구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몸의 활력과 자존감 심리적 안정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건강 신호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 마시는 커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 숨겨진 기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대부분은 잠이 깬다 기분이 좋아진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커피 속에는 두피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된 놀라운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이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카페인 그 자체가 아니라 카페인이 특정 식물성 성분과 만나면 두피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바르기도 하나요? 커피를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해입니다. 우리는 늘 먹는 것만 생각하지만 두피에 직접 적용했을 때의 흡수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특히 제가 이것이라고 표현한 성분, 임상에서 가족에게만 조용히 알려주던 바로 그 재료와 섞이게 되면 두피가 보내는 반응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 성분은 바로 식물성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천연 오일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너무 흔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원료 자체가 아니라 커피 안에 카페인과 이 플라보노이드가 결합할 때 활성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모낭세포를 두드려 깨우는 것처럼요. 카페인은 두피에 직접 닿으면 모낭 속 미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류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플라보노이드 오일은 이 혈류 확장 작용을 지속시키고 동시에 두피 표면의 염증 따가운 가려움을 진정시킵니다. 두 요소가 각각으로는 약한데 함께 쓰이면 마치 두피 회복의 스위치가 켜지듯 작동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조합을 두고 꽤 오랫동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카페인 단독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일부는 오일만으로도 염증 진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매일 수십 명의 두피를 보며 분명히 느꼈습니다. 두 가지가 만났을 때만 모낭색소세포가 유난히 빠르게 반응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흰머리 속 까만 생장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들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가 건조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두피의 미세혈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 혈관은 점점 얇아지고 혈액은 천천히 흐르며 모낭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모낭은 자연스럽게 쉬는 단계로 들어가고 색소세포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커피 플러스 이것 조합은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겉을 촉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낭에게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던 작은 방에 갑자기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을. 빛이 들어오면 그제야 방 안의 먼지 벽바닥이 보입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라는 전원이 모낭에 다시 공급되면 모낭은 그제야 활성화되고 색소세포는 깨어나며 흰머리 속에서 검은 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결과만 보고 좋아졌다 고 말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려움이 줄고 두피가 따뜻해지고 모발이 덜 빠지고 뿌리 쪽 탄력이 살아나는 미세한 변화들 말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커피와 플라보노이드 오일의 은밀한 시너지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혼합물 같지만 실제로는 두피가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기 시작하는 작은 불씨이지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도대체 왜 이 조합이 실일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과학적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빗다가 문득 눈에 띄는 흰머리 한 올. 처음엔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하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개수가 서서히 늘어나고 뿌리 쪽은 점점 더 옅어지고 모발 전체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의 원인을 나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백발의 핵심 요인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흰머리는 색소가 사라진 모발이 아니라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잠들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깨우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혈류입니다. 두피는 신체 어느 부위보다도 미세혈관이 촘촘하게 분포한 곳입니다. 이 미세혈관이 모낭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색소세포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의 직경은 조금씩 줄어들고 혈액 속 산소 농도도 떨어지며 결국 모낭은 산소 부족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 순간 색소세포는 생산을 중단합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희박해져 촛불이 흔들리다가 꺼지는 것처럼요. 여기서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난 부위의 두피 온도를 재보면 정상 부위보다 0.5에서 섭씨 1도 정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수십 명의 어르신 두피를 직접 측정해보면 이 경향은 매우 뚜렷합니다. 두피가 차다는 건 곧 모낭으로 가는 혈류가 약하다는 뜻이고 이는 색소세포에게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혈류를 깨울 수 있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커피 속 카페인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의 결합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카페인은 모낭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 벽의 탄성을 회복시키며 산소 전달을 돕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겹치면 모낭 주변의 산소 공급이 갑자기 증가합니다. 산소는 색소세포에게 있어 전원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색소세포는 다시 멜라닌 생성을 개시합니다. 그 결과 흰머리 뿌리에서 서서히 검은 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연구자는 색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되살아나지 않는다 고 말하고 다른 연구자는 기능 저하일 뿐 회복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너무 많은 부분 회복 사례를 보았습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자주 관찰되는 건 희끗했던 모발이 점차 짙은 회색으로 변하며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흰머리의 끝부분은 여전히 밝지만 뿌리가 점점 짙어지는 그 변화, 이건 결코 착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영양을 챙기면 흰머리가 줄어든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영양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혈류입니다. 영양을 아무리 넣어두고 영양을 모낭까지 보내는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피가 차갑고 잘 붓고 눌렀을 때 탄력이 없다면 이것은 거의 100% 혈류 저하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두피는 지금 건강한 걸까? 아침에 두피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머리를 감을 때 따끔하거나 머리를 말릴 때 손에 자주 머리카락이 엉기는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두피는 이미 산소 부족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되돌리는 방법을 보아왔습니다. 혈류만 다시 열리면 색소세포는 나이를 막론하고 놀랍게 반응합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 가까운 어르신 중에서도 변화가 나타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단 7일 만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생리적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는데 어떻게 7일이 걸릴 수 있지? 정상적인 모발 주기는 몇 달이고 색소세포가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보면 작은 변화는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도 시작됩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새까맣게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별표 뿌리에서 회복 신호가 시작되는데 7일이면 충분하다. 별표는 뜻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두피는 얼굴보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대부분 모르지만 두피의 재생 속도는 피부보다 더 빠릅니다. 모낭 주변의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대사활동을 반복하고 손상된 세포는 짧은 주기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두피는 건강한 자극에 반응이 매우 민감합니다. 커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 조합이 두피에 닿으면 모낭의 대사가 바로 깨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모낭은 즉시 활성을 시작합니다. 이 초기 반응이 바로 첫 7일입니다. 2. 색소세포는 죽은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을 때가 더 많다으니 색소세포가 나이 들어 죽어서 흰머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색소세포는 완전히 죽는 것보다 비활성 상태로 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활성 상태라면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두피에서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플라보노이드 오일은 모낭의 산소 이용 효율을 높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멈춰있던 색소세포가 가동 신호를 받기 시작하는데 약 5에서 7일이 걸린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려움 감소, 두피 따뜻함 증가, 모발뿌리 탄력 증가 이런 형태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노년층 두피는 침전된 피로가 많기 때문에 반응이 더 빠르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피 혈류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표 하나의 개선 요소만 들어와도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리바운드 효과 별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8세 여성분은 바르자마자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혈류가 다시 열리는 신호입니다. 4. 학계의 논쟁. 하지만 임상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학술적으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는 7일은 너무 짧다고 말하고 다른 연구자는 초기 반응은 며칠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환자들의 두피를 맨손으로 확인하면서 느꼈습니다. 논문보다 더 솔직한 건 현장에서의 변화입니다. 흰머리 뿌리가 서서히 짙어지고 머리를 빗을 때 빠지는 양이 줄고 가려움이 반으로 떨어지는 현상은 대부분 7에서 10일 사이에 관찰됩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전의 몸은 이미 변화를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5. 그렇다면 당신은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될까? 당신의 두피가 차갑다면 머리를 감고 나서 바로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아침보다 저녁에 더 머리가 빠진다면 이건 두피 혈류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극에 대한 반응도 빠릅니다. 대부분 4에서 7일 안에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아 도몸이 바로 반응한다는 점.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두피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무엇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이 장벽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없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손끝이 두피에 닿자마자 따끔하고 자극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밤에 누웠을 때 괜히 두피가 건조하고 긁지 않아도 미세하게 가려운 느낌. 많은 분들이 이를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지나치지만 사실 이 증상 뒤에는 훨씬 중요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두피장벽의 붕괴입니다. 두피장벽은 매우 얇지만 그 역할은 막중합니다. 외부 자극 먼지, 중세균으로부터 두피보호 수분과 유분을 일정하게 유지 모낭세포와 색소세포를 안정된 환경에 유지 이 세 가지가 장벽의 핵심 역할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장벽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1.
두피 장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장벽이 약해지면 두피는 맨살처럼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따가움, 열감, 기름기, 증가비듬, 악화가려움. 이 모든 증상이 바로 장벽 붕괴의 신호입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모낭 주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색소세포를 더욱 조용하게 만들어 흰머리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피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쓰고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장벽이 손상되면 모낭이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이 부서진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를 넣어도 안정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어르신 두피가 특히 빨리 손상되는 이유, 노년층 두피는 얇아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표피층이 20에서 30%까지 얇아지고 피지 분비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방어막이 거의 없는 맨두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드물지만 일부 어르신들의 경우 두피가 얼굴보다 먼저 주름지고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장벽 속도가 빠르게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 상태에서는 커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 조합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손상된 장벽은 혈류 회복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줄어들고 장벽이 회복될 때 두피는 다시 숨을 쉬는 상태가 됩니다. 3. 학계에서 논쟁 중인 부분 두피 장벽 회복에 대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일류 성분은 장벽 회복에 효과적이다. 아니다, 오일은 모낭을 막을 수 있다. 카페인은 두피 장벽을 자극한다. 아니다, 적정 농도에서는 오히려 보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실험처럼 수많은 어르신 두피를 확인하면서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문제는 성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과한 오일은 막을 수 있지만 적정량은 장벽을 보호합니다. 과한 카페인은 자극적이지만 낮은 농도는 혈류 자극에 도움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조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커피 한 스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 몇 방울이라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강하고 혼자서는 너무 약한 두 물질이 함께 쓰이면 적절한 균형점을 만들어냅니다. 4. 두피 장벽을 되살리는 습관 하나. 여기서 제가 수많은 환자에게 알려준 아주 간단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샴푸 후 두피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커피 조합을 소량만 바르는 것입니다. 젖은 상태에서 바르면 장벽이 오히려 약해지고 샴푸 전낮 시간에 바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별표 두피가 따뜻한 시간대, 샤워 후 별표의 흡수력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가려움 완화, 따가움 감소, 두피 온도 상승, 뿌리 탄력 회복, 이 4가지 변화가 대체로 일주일 안에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최악의 사용법, 커피가 오히려 두피를 망치는 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잘못 쓰면 반대로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커피의 효과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럼 커피를 많이 바를수록 더 좋겠네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두피는 섬세한 기관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만약이 되고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좋은 재료를 잘못 써서 상태가 악화된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바로 커피나 카페인을 잘못 쓴 경우였습니다. 1. 가장 흔한 실수, 진한 커피를 그대로 바르는 것.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진해야 좋을 것 같아서 진한 원두 커피를 그대로 두피에 바릅니다. 하지만 진한 커피는 두피에 산성 자극을 강하게 주어 가려움, 붉어짐, 비듬 증가, 두피 온도 저하, 모낭 수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두피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을 버티지 못하고 오히려 흰머리 증가, 탈모 속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어 두피가 젖어 있을 때 바르는 실수 많은 분들이 샤워 후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바로 커피 조합을 바릅니다. 하지만 젖은 두피는 장벽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페인과 오일이 과도하게 침투하거나 불규칙하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따가움 심해짐, 두피 열감 증가, 모낭 주위 염증, 이 3가지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염증은 색소세포를 크게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흰머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3. 낮 시간 외출 직전에 바르는 실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바르고 외출합니다.
그런데 햇빛과 카페인 오일 조합이 만나면 두피에 광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화끈거림, 두피 표면의 미세 손상, 탈수 현상, 탄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특히 70에서 80세 이후에는 두피가 자연적으로 얇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햇빛열 자극을 조금만 받아도 색소세포가 쉽게 지치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시간은 항상 저녁 샤워 후 두피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 샴푸 전에 바르는 실수. 평소에 오일을 샴푸 전에 바르니까 커피도 그때 바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샴푸 전 두피는 피지 먼지, 미세한 염증 표면 노폐물, 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 조합을 바르면 자극 플러스 노폐물의 결합으로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오히려 탈모 악화, 흰머리 뿌리의 색소 반응 저하가 나타납니다. 두피가 깨끗하고 안정된 상태, 즉 저녁 샴푸 오른쪽 화살표 완전 건조, 오른쪽 화살표 소량, 도포 이 조합 이정석입니다. 5. 학계에서 조용히 논란이 있는 부분, 카페인 바르는 시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주 바르면 모낭이 피로해지고 역효과가 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주 2에서 3회가 적당하다. 농도가 낮다면 매일도 가능하다. 서로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진료하며 깨달은 확실한 사실은 단 하나. 노년층 두피는 강한 자극보다 반복되는 부드러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 그래서 이 커피 조합은 진하게가 아니라 꾸준히 소량으로 정확한 시간에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80세 두피가 하루 중 언제 가장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그 시간대에 흰머리 가려움이 특히 심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두피는 시간이 흐르며 끊임없이 상태가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두피는 완전히 다르고 당신이 느끼는 가려움, 따가움, 빠짐, 건조, 기름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시간대에 따른 두피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40년 진료하면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70세 이후, 특히 80세 전후의 두피는 어느 특정 시간에 가장 취약해지고 그 순간에 흰머리, 가려움, 따가움이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1. 두피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 오후 4시 물결표 저녁 7시 시간을 저는 조용히 두피의 황혼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이때 두피는 3가지 이유로 급격히 약해집니다. 1. 혈류 저하가 가장 심해지는 시간. 노년층은 오후가 되면 혈류가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머리 쪽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4에서 7시는 두피 온도 저하, 모낭산소 공급 감소, 색소세포 활동 둔화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만 되면 두피가 갑자기 가려워요. 저녁에는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시간대에 두피의 생리 기능이 가장 약해집니다. 이 피로 호르몬, 코르티솔 증가, 오후 시간이 되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대안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은 두피 염증 유발, 모낭 피로, 색소세포 억제에 영향을 줍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두고 스트레스성 백발의 주요 기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이 시간대에 흰머리가 더 크게 진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수분, 유분 균형 붕괴의 절정. 두피는 하루 종일 수분을 잃고 저녁이 되면 장벽이 가장 얇아져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피지 분비가 하루 중 최저 수분 보호막이 거의 사라짐,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해짐, 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두피는 맨 살갗처럼 연약해집니다. 손끝만 닿아도 따끔하고 빛만 돼도 민감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왜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가려울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녁만 되면 가려움, 떳떳함,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침 두피는 회복된 상태, 저녁 두피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혈류 증가, 두피 온도 상승, 수분 유분 균형 안정 때문에 두피가 강해져 있고, 저녁에는 혈류 저하, 색소세포 억제, 장벽 붕괴가 겹쳐 두피가 가장 예민해져 있습니다. 3. 이 시간대가 왜 흰머리 회복에도 중요할까? 많은 분들이 두피가 기분 따라 변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시간대도 회복되는 시간대도 모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색소세포는 두피가 산소와 영양을 많이 받는 시간에 가장 활발해지는데 바로 샤워 후 두피가 따뜻한 밤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흰머리와 가려움을 개선하려면 저녁에 약한 두피를 어떻게 보호하고 회복할 것인가의 점이 핵심이 됩니다. 4.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점 일부 연구진은 저녁 두피의 민감성은 단순히 건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혈류 리듬과 색소세포 활성 리듬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거의 한 방향으로 관찰됩니다. 노년층 두피는 저녁에 확실히 더 약해지고 이 시간대가 흰머리 진행이 가속되는 결정적 순간이다. 5.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다행히도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가장 약한 시간대에 과한 자극을 피하고 따뜻함과 부드러운 회복 자극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흰머리 가려움 회복의 핵심이며 우리가 커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을 저녁 건조된 두피에 바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또 한 가지 함정 샴푸가 오히려 색소를 빼앗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함을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흰머리를 더 빠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샴푸 사용 습관은 생각보다 결정적이며 아주 사소한 차이가 색소세포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진료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샴푸를 좋은 걸로 바꿨는데 왜 더 가렵고 머리가 더 빠지죠? 답은 간단합니다. 좋은 샴푸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용법 때문입니다. 1. 샴푸가 두피의 자연 유분을 빼앗는 순간 두피는 얼굴보다 3에서 5배 더 많은 피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지는 두피 장벽 보호, 모낭 주변 염증 억제, 수분 유지, 색소세포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지가 줄어들고 70세 이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샴푸를 매일 사용하거나 2번 이상 감거나 pH가 높은 제품을 쓰면 두피는 보호막을 완전히 잃어버린 맨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색소세포가 극도로 예민해짐, 염증 발생 증가, 뿌리 탄력 저하, 흰머리 진행 속도, 가속 즉 너무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오히려 색소를 빼앗는 행동이 됩니다. 기름진 두피라고 착각하는 함정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두피가 기름져서 매일 감아야 돼요. 그러나 진료실에서 직접 두피를 보면 진짜 기름이 아니라 별표 건조로 인한 보상성 피지 분비 별표인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직건조 오른쪽 화살표 두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피지를 과하게 만듦, 오른쪽 화살표 기름진 것처럼 느껴짐, 오른쪽 화살표 더 자주 감음, 오른쪽 화살표 장벽이 더 무너짐,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은 색소세포를 극도로 피로하게 만들고 특히 흰머리 뿌리의 회복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3.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는 좋은 샴푸라는 오해 거품이 많이 나는 샴푸일수록 계면 활성제가 강합니다. 계면 활성제가 강할수록 피지가 과도하게 제거되고 염증이 쉽게 생기며 모낭 보호막이 사라지고 색소세포 스트레스 증가 이 4가지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70에서 80세 두피는 한 번 장벽이 무너지면 회복되기까지 평균 5에서 7일이 걸립니다. 즉 하루만 잘못 감아도 거의 일주일 동안 두피는 예민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커피 조합을 바르거나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외출하면 따가움, 가려움, 머리 빠짐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 학계의 논쟁 샴푸가 정말 색소세포를 약화시킬까? 이 부분은 연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연구는 pH 높은 샴푸는 색소세포에 자극을 준다고 말하고 어떤 연구는 샴푸 자체가 아니라 샴푸 후의 건조가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두피 장벽이 약한 노년층에만 색소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거의 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샴푸 빈도가 높을수록 흰머리가 빨리 늘어난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경향이 훨씬 뚜렷합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감아야 가장 좋을까? 제가 40년 동안 가장 많이 권한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난 체크 표시 공식을 기억하세요. 샴푸는 1일 1회가 아니라 1일 0.5회입니다. 즉, 하루에 한 번 감되. 거품은 두피 전체가 아니라
문제 부위 중심으로만 샴푸향은 평소의 절반 물로 헹구는 시간을 충분히. 두피가 완전히 마른 후 케어 제품 사용 이렇게 하면 두피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샴푸 습관이 바뀌어야만 커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조합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피 통증 따가움이 사실은 색소세포의 SOS 신호라는 것, 즉 우리가 늘 놓치는 경고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피를 손가락으로 스치기만 해도 찌릿따끔 아픈 것 같기도 한 그 미묘한 통증. 많은 분들이 이를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흔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40년 동안 수천 명의 두피를 직접 만져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두피 통증과 따가움은 모낭과 색소세포가 보내는 가장 명확한 이기 신호입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색소를 만들던 세포들이 지쳐서 도와달라 고 보내는 구조 신호인 셈이죠. 1. 따가움의 정체. 미세염증 플러스 혈류 저하 두피 따가움은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1. 미세염증.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낭 주변을 약하게 붓게 하고 색소세포의 기능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립니다. 2. 혈류 저하. 두피 온도가 내려가 고산소 공급이 줄면 색소세포는 즉시 활동을 멈춥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가려움, 따가움, 민감성 증가, 뿌리 악화, 흰머리 속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두피가 따끔거리는 날은 흰머리가 갑자기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확한 생리적 반응입니다. 2.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지 않았는데도 아파요. 많은 70, 80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아파요.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가 아파요. 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선명한 신호입니다. 모낭 주변의 신경섬유가 염증 자극을 받고 있다는 뜻. 재미있게도 이 신경섬유는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두피 통증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실은 몸 전체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 색소세포는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모낭은 느낀다. 색소세포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색소세포가 있는 모낭 공간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낭이 압박을 받거나 혈류가 부족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신경이 곧바로 반응해 따가움, 찌릿함,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때 색소세포는 거의 100%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즉 두피 통증이 있는 날은 색소세포가 흰머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학계에서 계속되는 논쟁. 이 문제를 두고 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두피 통증은 스트레스성 신경 반응이 주 원인이다. 아니다염증과 장벽 붕괴가 주요 원인이다. 노년층은 혈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두피 통증이 있을 때는 색소세포 회복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는 두피 통증을 회복의 적신호 범위다. 5. 두피 통증이 보내는 세 가지 조용한 메시지. 있을 때 모낭이 지쳐있다. 이때는 흰머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두피 장벽이 무너져 있다. 장벽이 약하면 색소세포는 금방 멈춥니다. 삼혈류를 당장 회복시켜야 한다. 두피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두피 통증은 몸이 보내는 지금 바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6. 그래서 커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 두피 통증이 있을 때 이 조합을 소량 바르면 혈류 증가, 염증 완화, 장벽 안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은 정말로 혈관이 열리고 모낭이 산소를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따뜻함은 흰머리 회복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8일 만에 변화를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 감정이 회복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지는 과정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머리카락 이야기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깊이 느끼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는 변화이고 그 변화 속에는 자존감, 마음의 생기삶의 리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잊히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78세 여성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계속되는 흰머리 증가 따가운 두피 전역마다 심해지는 가려움 때문에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은 늘 조심스럽고 말끝은 한숨으로 이어졌습니다. 1. 첫 만남. 빗질만 해도 눈물이 나던 두피 선생님 손가락만 스쳐도 아파요. 그분은 머리를 살짝 만지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머리 빠짐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두피 상태는 많이 지쳐 있었고 모낭 주변에는 미세염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색소세포는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흰머리가 있어도 신경 안 썼는데 요즘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나이 탓이겠죠. 저는 그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두피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 오셔서 그래요. 2. 7일.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 찾아오다. 이분에게 저는 저녁 샴푸, 완전 건조 커피 한 스푼 플러스 플라보노이드, 오일 몇 방울, 두피 중앙 관자놀이, 정수리 중심 소량 도포, 이 4가지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선생님, 어제부터 두피가 뜨뜻해졌어요. 그 따뜻함이 바로 회복의 신호입니다. 혈류가 돌아오고 모낭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저녁 가려움이 반 이상 줄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회복의 가장 초기 신호는 두피가 따뜻해짐, 가려움 완화, 뿌리 탄력 상승 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분은 그 모든 변화가 정확히 7일 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3. 8일째, 흰머리 뿌리의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다 8일째 되는 날두피 확대경으로 확인해보니 흰머리 뿌리 쪽이 아주 미세한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검은 색소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색소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젊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당신 그대로의 리듬을 되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외모보다 더 깊은 감정 회복을 불러옵니다. 두피가 편안해지고 모발이 안정되면 사람의 표정, 걸음 목소리까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감정 회복 효과 모낭. 두피 색소세포와 감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피 염증과 스트레스성 백발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즉, 스트레스 오른쪽 화살표, 두피 혈류 감소 오른쪽 화살표, 흰머리 증가, 오른쪽 화살표, 자존감 영향 오른쪽 화살표, 스트레스 증가,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피 회복은 단순히 검은 머리만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5. 40년 진료를 하며 깨달은 진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카락의 변화는 몸이 당신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응원이다. 두피가 따뜻해지고 가려움이 줄고 흰머리 뿌리가 조금씩 짙어지는 순간, 그것은 몸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다시 삶을 정돈할 힘이 생깁니다. 78세 여성 환자의 변화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삶 전체가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피 회복이 왜 감정, 표정, 자존감까지 바꾸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지 감정적으로 더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모습을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깊이 실감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마음의 창이고 두피는 정서의 안반입니다. 두피가 회복되면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집니다. 이 변화는 과학보다 의학보다 더 깊은 영역, 바로 감정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1. 머리카락 은작이 인식을 결정한다. 사람은 거울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거울 속 모습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날 때, 두피가 따갑고 가렵고 민감할 때, 모발이 축 처지고 윤기를 잃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해진 나를 떠올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자존감에 균열을 냅니다. 한 환자분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선생님, 머리카락이 나를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늙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머리카락의 변화는 자기인식, 즉 별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별표를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2. 두피가 편안해지는 순간 마음도 편안해진다. 흥미롭게도 두피는 감정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피에는 신경 말단이 매우 촘촘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두피가 따갑지 않고 묵직하지 않고 가렵지 않고 따뜻하게 유지되면 뇌는 두 가지 중요한 신호를 받습니다. 1. 안전하다, 2. 편안하다. 이 신호는 바로 불안 완화, 긴장 감소,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저하로 이어집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전혀 과장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반응입니다. 3. 작은 변화가 삶의 리듬을 되돌린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며 변화에 스스로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피가 회복되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거울을 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외출할 때 모자를 덜 찾게 되고 집에서의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말투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느 82세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요즘 젊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달라진 건 머리가 아니라 제 기분이었어요. 머리카락의 변화는 결국 삶 전체의 활력을 키우는 작은 불씨입니다. 4.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심리적 개선 효과. 최근 연구에서는 두피염증 개선과 혈류 증가가 감정조절 신경과 연결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두피가 회복되면 감정은 더 안정되고 수면은 더 깊어지고 스트레스 대비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진 영역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저 역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깊이 체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두피가 편안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조용히 균형을 되찾습니다. 5. 그래서 회복은 감정의 회복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입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 가려움이 덜하다는 작은 체감, 두피가 따뜻해졌다는 사소한 변화. 이것들이 쌓이면 사람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바뀌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머리카락의 회복은 사실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작은 기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 그리고 따뜻한 마무리 메시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하나쯤 피어났을 것입니다. 나도 다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질문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실천, 아주 작은 체감에서 시작됩니다. 두피가 조금 덜 가렵다는 느낌, 머리를 감고 난 후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 거울 속 모발이 어제보다 살짝 더 힘있어 보이는 느낌. 이 모든 것이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일 루틴을 안내드릴게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1. 저녁 샴푸 가볍고 부드럽게. 먼저 하루 중 가장 두피가 약해지는 저녁 시간대에 샴푸를 가볍게 부드럽게 절반 용량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피에 손톱을 대지 말고 손바닥과 손가락볼을 이용해 천천히 마사지하듯 감아주세요. 두피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샴푸 후에는 반드시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젖은 두피는 자극을 쉽게 받습니다. 2. 두피 완전 건조 후 커피 조합 바르기. 두피가 완전히 마르면 커피 한 스푼과 플라보노이드 천연 오일을 손끝에 아주 소량덜어 정수리와 관자놀이 중심으로 가볍게 바릅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살짝 눌러주듯 두피가 따뜻해지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 따뜻함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진짜로 모낭 근처의 혈류가 열리며 색소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3. 마사지 1에서 2분 숨을 쉬듯 천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가볍게 눌러주세요.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천천히 움직이고 특히 정수리, 머리 뒤쪽 중앙 관자놀이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합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 강도가 아니라 리듬 별표입니다. 부드러운 자극이 반복될 때 모낭은 더 잘 깨어납니다. 4. 수분 섭취. 두피 혈류의 연료. 두피 회복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수분입니다. 저녁에 물 한 컵을 의식적으로 마시면 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두피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다음날 두피가 훨씬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5, 7일 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관찰하세요. 이 루틴을 7일만 실천해도 대부분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녁 가려움 감소, 두피 온도 상승, 뿌리의 탄력 회복, 빗질 시 통증 완화, 흰머리 뿌리의 은은한 색 변화. 이 변화는 아주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몸이 다시 리듬을 찾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람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큰 존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두피와 모낭이 신호를 받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머리카락과 마음은 함께 움직입니다. 6. 마무리 메시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불편함을 혼자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작은 불편작은,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두피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틴은 단지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루틴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에게 돌려주는 작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